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신규식입니다.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토론회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후보자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근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론에서 다루는 의제는 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80분 동안 진행하는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저희 CJB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분 후보님의 시작 인사로 토론회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시장 후보 이상천입니다. 선거 전으로 일상생활에 여러모로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그럽게 용서를 구합니다. 또 가뭄으로 애태우시는 농민 여러분께도 위로를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선거 캠프를 찾아 또는 길거리에서 저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제천을 위해 주셨던 많은 제안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하나하나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오직 제천을 위해서 행정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의 바탕이 되었기에 지난 4년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랫동안 지역의 해묵은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높다란 담장이 8년을 가려져 있던 동명저 부지의 세명대 상생 캠퍼스와 예술의 전당이 들어섭니다. 수십 년 을씨년스럽던 서부시장은 이제 도시재생 뉴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우범지역이던 청전지하상가는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군사시설 비행장도 이제는 시민이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년 걸렸던 제2산단이었지만 저는 제3산업단지를 4년 만에 채워 1조 7,317억 원의 기업 유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천이 체리원 관광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의림지 리조트도 유치 완료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4년간 닦아놓은 기반 위에 성장의 속도를 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상천이 곱절로 뛰겠습니다. 전국 어디에 나라도 자랑스러운 강한 도시 제천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께도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기호 2번 김창규입니다. 지난 4년 이상천 시장 재임 기간 중 우리 제천은 소멸 위험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인구는 3,6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된 것은 모두 시정의 실패 때문입니다. 제천을 살리려면 능력 있고 믿음직한 저 김창규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책임 있고 책임지고 고향 경제 살려놓겠습니다. 재임 중 3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하루 평균 5천 명의 시내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영업을 살려놓겠습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대규모 공공기관을 3개 이상 분명히 끌어오겠습니다. 제천이 낳아 키우고 앞으로 제천에 뼈를 묻을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고향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향을 향한 강렬한 사랑이 있습니다. 무너진 제천 경제 책임지고 살려놓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행정부 시대입니다.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이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야 우리 제천이 발전합니다. 제천에만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되면 제천만 손해를 봅니다. 국민의힘 후보 저 김창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제천을 역동적인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의 해법을 듣고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공통 질문은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들이 겪고 있는 난제인데요. 우리 제천도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면서 최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인구 증가 대책이 지방 정부의 절대 과제로 지금 떠오른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제천시의 대응 전략 혹은 솔로몬의 해법을 마련하셨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먼저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님의 대책을 듣겠습니다. 네, 사회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천은 소멸 위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천 후보가 시장으로 계시던 지난 4년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3,600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제천시장에 도전한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으라면 바로 우리 고향 제천을 소멸 위험 도시에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김창규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제천의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악한 복지 혜택, 주거 문제, 부족한 문화 인프라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너진 경제 때문입니다. 나쁜 경제 상황 때문에 청년들이 부모 곁을 떠나고 또 시인의 가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김창규가 책임지고 무너진 제천 경제 확실히 살려놓겠습니다. 3조 원 투자 유치하고 5,000명 시내 체류 관광객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도 많이 끌고 오겠습니다.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세우겠습니다. 청년 창업센터도 만들어 청년 창업도 크게 돕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춘 후보께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인구 소멸 지역은 우리나라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제천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충주도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갔고요. 여주, 포천, 나주, 동두천, 통영, 여수까지 들어 있습니다. 지수가 1.0 이상 지자체가 23개에 불과합니다. 청주시도 소멸 지수가 보통에서 주의 단계로 바뀐 상황입니다. 지방 소멸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계속 유지하려면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으로 물류, 대기업 등을 이전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도 국가적인 아젠다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제천시는 미리 작년부터 3개한 주택 지원 정책에서 셋째 약까지 나면 5,150만 원의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인데 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건 중요한데 저희가 3산단 유치한 것처럼 4산단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유치되는 청년 인구 특단의 대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청소년 전담과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지역에 들어오고 청소년들이 지역에 거처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후보님들께 각각 12분씩을 드리겠고요.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 아니요, 이렇게 단답만을 요구하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 혹은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논쟁에 대해서는 부득이 제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님께 먼저 주도권을 드리고 12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TV 토론에서 김창규 후보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는데 생존 행정이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SNS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생존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토론에서는 강하게 부정하셨죠.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천 시민과 시청자분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한을 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나중에 보니까 들어가 있더군요. 페이스북 또 SNS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영등촌 복회 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무산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때 반납한 돈이? 그때 한 600억 내지 700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620억 원을 네. 반납했습니다. 네. 이번 공약에 포함하셨는데 이거 임기 내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가급적이면은 임기 내에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620억 원을 2011년도 반납하셨는데 지금 11년이 지난 시점에 현재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는 절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이 1,000억 가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한 게 아니라 네. 시장 있을 때 이 복개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알아봤습니다. 토목 건설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500억 미니멈 1,500억 들어간다라고 했고 또 그 복개를 걷어내면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주차용지, 도로 포장까지 하면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620억 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 강강 사업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돈이 100%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2,000억이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시비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주로 환경부 아닙니다. 또 국토부 같은 데서 예, 잠깐요. 아닙니다. 명품 하천이라든가 또 이 자연형 또 하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복개 예산 하천을 복개하는 예산은 현재 없고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저도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 거짓말이 저는 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장을 예. 해도 중앙 정부의 그거는 제가 잘 알죠. 지금 34억 들어간 조경 예산을 계속 소비행정이라고 비난, 또 조폭, 뭐 조폭 시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000억이 추정되는 이 사업은 생산 행정인가요? 생존 행정인가요? 소비 행정인가요? 그것은 제가 소비 행정하고 생산 행정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 생산 행정은 소비 플러스 무슨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아니면 외부에서 관광객을 끌어서 제천 경제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제를 생산 경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공사 기간이 몇 년 정도 한 2, 3년 걸릴 것 같은데 재래시장 상인들 네토 네. 중앙시장, 네토시장, 동미시장 상인들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저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실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번에 무슨 사업을 하는 서둘러서 하는 그런 행정은 외국에서는 많지는 않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제 주관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비교적 많이
발언 기한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렇네요. 후보님 공약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실현 방안은 좀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게 제가 그렇죠? 이제 그 얘기합니다. 네네. 외국 기업 특화 도시로 3조 유치 공약했는데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간 기업체 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4년 동안? 외국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노동력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간 업체가 상당히 많죠. 몇 개가 정도 그러나 제가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네. 기억을 못 하고 그건 있습니다. 뭐 물을 수 있습니다. 네. 무려 1만 4천 개가 나갔다고요. 그럼 혹시 리턴한 기업은 몇 개 되는지 아시나요? 다시 돌아온. 제가 몇백 개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몇백 개가 아니고 네. 48개가 돌아왔더라고요. 왜 기업들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여러 가지 이 투자 조건, 생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외국 투자 기업을 3조나 유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이상천 후보가 제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외국 투자를 3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투자를 3조 원을 유치하겠다 그랬고 잘 그중에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네. 외국 투자로 채우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한 1조 거죠. 7천 317억 원 투자해 주셨으니까 네. 이 시장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충분히 높이 사고요. 예,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34년 외국에 주로 외국인 하셨고요. 네. 한국에 오신 지는 3년 되셨고 제철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년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 경험과 인맥으로 외국 기업 3조 유치하겠다. 내가 수도권 서울시장과 친한데 만약에 그분한테 수도권 기업들 한 몇 개만 주시오라고 하면 줄까 안 줄까 이거 좀 생각해 보고요. 또 기업들은 그렇죠. 기업들이 단체장이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지 참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의 입지적 투자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이 이제 수도권으로 우리도 모르는 새에 벌써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근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용, 투자 고정비용이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제천이 될 거다. 우리 제천이라고 잘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요. 아까 무너진 지역 경제에서 저를 막 뭐라 그러셨는데 그래도 시장이 어떤 접근성 개선하고 이런 건 잘한 것도 좀 있는 거네요, 그죠? 그것도 뭐 시장이 다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니, 이게 임기 중에 잘 하셨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예. 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나중에 물어보고요. 제천무역진흥공사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공교법 제2조에 보면 열거주일에서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어떻게 만드시려고 법적 규정이 없는? 제가 이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외교부에서도 예. 법을 많이 전공을 했는데 지방공기업법 보면은 2조 1항. 2조 1항 거기에는 물론 굉장히 추상적으로 10개가 나오더라고요. 있는데 2조 저기 김창규 2항을 의원님, 2조 잠깐. 2항을 보십시오. 예, 2조 2항 잠깐요. 네네. 그런데 네. 지방자치법 네네.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과 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명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시고 지금 김창규 후보님이 제천무역진흥공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논의가 진위가 제가 확인이 될 조금 거니까. 있다가 예. 지방자치법 제 입장을 15조. 얘기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님 관광공약도 굉장히 막연합니다. 지금 파코 골프장 10개 이야기하시더니 이제는 10개, 15개 지어서 관광객 유치했다고 하시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파코 골프장이 308개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개 정도 전국 파코 골프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파코 골프장이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천에도 회원이 900명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파코 골프가 골프 투어처럼 관광과 연결되는 비중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지. 이게 골프 투어처럼 팝골프 치고 잠을 잔다. 그런데 또 제천에 팝골프장을 10개로 하더라도 한 개 만드는데 27월 만평으로 쳐도 10만 평이 필요하고 도심에
10만 평, 한 평, 만 평으로 공교롭게 어떤 지장분이 없는 땅이 없는 것이고요. 전혀 제가 볼 때 시장으로서 이건 실현감이 저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파크 골프 그 클럽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투어를 다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만 해도 이제 그 파크 골프 클럽에 속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직접 제가 따라가 보기까지 그 했습니다. 파크 골프- 따라가 보면은 그게 이제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아침, 후보님 점심, 저녁 먹고 제 후보 토론이 다 끝나서 죄송합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 네. 제 시에서 파크 골프장을 중전에다 지금 54호를 짓고 있고요. 지금 시내 청전 제2공원 내에 저희가 토지 수용을 저기 보상을 하고 있는데 50% 보장이 있습니다. 걷다가 한 만평 27월 정도의 도심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한 900명 정도의 파크 골프인들한테 서비스를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그 저이 후보님께서 잠깐 여쭤볼게요. 네네네. 예. 그거는 이제 시민이 판단할 부분이고요. 아, 저도 그-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요. 충분히 많이 드렸는데 30분씩 좀 이렇게 줘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30초씩. 지금 1분 남았는데 제가 10초 드릴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야박하네요. 저는 제천에 산 지가 3년 6개월이 됐고요. 네. 1년 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 예, 예. 파크 골프는 분명히 명품 파크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 내방객들이 아주 구름처럼 모이죠. 아, 예. 저는 그거를 활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은 또 뭐 한다고 제가 그렇게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요. 혹시 그 제천시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잘 모르시죠? 그건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 왜요? 그것이 아마 한저 40%, 30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까? 27%고요. 네네. 2,733억 원입니다. 예,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지금 제천시 노인 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3만 명 약간 넘을 겁니다. 31,270명이고요. 뭐 3만 명 조금 넘는 예, 거. 또 맞췄어요. 23.4% 맞아요. 정도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천 그- 후보님께 드린 12분 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께도 12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공약은 우리 제천 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공약을 기획할 때도 이를 실행할 때도 시민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네, 당연합니다. 예, 저도 시장으로서 시민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시장직을 수행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우리 이 시장님께서 공약 이행률 그게 이제 96.4%라고 이 공약집에도 첫머리에 나오고 현수막에도 홍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공약 이행률을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공약 이행률은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네.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이상천 제천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96.4%다. 또 충주시장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 제가 그거 알고 96.4% 그런데 알고 그 있습니다. 96.4%라고 할 때는 네. 거기다가 인용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그 공약 이행률 계산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거기 이제 정확한 거기 되지. 아, 예, 예. 이건 뭐 또 선거 기관에서 한 건지 아니면은 이상천 후보가 개인적인 혼자 한 거지. 것인지. 매니페스토에서 예, 그걸 검증받은 앞으로는 겁니다. 좀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2018년도 우리 이 후보님 네. 선거 공보물 그 8페이지와 9페이지 보면은 그때 이제 공약이 한 50개 정도 이렇게 표시가 48개라고. 48개인가 하여튼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대충 보면은 이제 50여 건 중에 예를 들어서 96.4%다 그러면은 대략 이제 한두 건 정도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저 2개 그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어떤 겁니까? 공약 이행이 네. 제가 뭐를 이행을 못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 이행을 하셨는데 네, 거의 다 했는데 아마 이제 이행률
지금 이 비율이 있잖아요. 진도. 네, 진도 이게 좀 미진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충 이 시간이 없어서 대충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천연구원 설립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 되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건립하겠다 했는데 안 되고 배구장 건립, 중앙동 주민센터 중앙시장 이전,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건립 벌써 이 5개가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커뮤니티 비즈센터는 지금 역전 앞에 있는 어벙케 센터에 커뮤니티 비즈센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나머지 중앙시장을 그 옮겨달라는 거는 그 윤성정 네네. 그 시장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현재 공약 선정위원회라고 열립니다. 여기서 아니 근데 적당하지 임기 중에 이행을 하셨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약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공약에서 제외가 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천연구원 저한테 잠깐 기회를 주세요. 네네네. 그 민선 오기 때 예. 115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네. 시장님께서 거기서 공약 채택은 아이고 됐습니다. 50개고 이 후보자 민선 6기는 여기 그만 제가 91% 공약 채택 공약 이행률이 정확한 것인지 예.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그 시민 여러분들도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은 거 생각을 맞습니다. 해주시죠. 높으신 거는 저도 예. 인정을 하고 감사합니다. 높게 평가를 감사합니다. 합니다. 예. 의림빛들 자연치유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1,600억이나 드는 거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이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걱정스러운 거는 의림빛들 자연치유단지 관광객 수가 4년 전에는 300만 명으로 예상했다가 갑자기 100만 명도 안 되게 예측치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번에 TV 토론시에 보니까 기획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테마공원의 성패야말로 내방객 수에 달려 있다고 이제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명을 상정하고 꾸미던 그 어떤 사업이 그 예상 관광객 수가 3분의 1 이하로다가 줄어들었는데도 그걸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초록길 드림팜랜드라는 걸 구상을 제가 했고요. 공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 설계용 실시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조사 여러 걸 하면서 300만보다는 3만면 너무 과하다. 그러면 미니멈으로 99만 몇 명을 하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죠.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99만 5천 명을 그 365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 2,726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고용 유발 효과에서 직접 고용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직원 수가 2,936명입니다. 그러면 근데 지난번 또 TV 토론에서는 그 도시공사 직원 40명이 그 자연치유단지를 관리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또 2,936명이 고용원이라고 한편에서는 40명이 고용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후보님, 네네. 그 연인원 혹시 이해하세요? 연인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람이 차를 만드는데 네네네. 차 만드는 데는 용접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40명은 주세요. 잠깐 말씀. 예. 차를 만드는 데는 용접도 필요하고 조리도 필요하고 수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차가 만들어진다면 운전수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40명하고 2,936명 2,936명은 그 사이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 완성이 된 시점에서 지금 40명이 30에서 40명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은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이고 어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 고용은 산업 연관 기술 이거 쉽게 우리 얘기하면 고용 유발 효과는 그 사업이 안정됐을 때 그때 고용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업이 안정됐을 때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연인원을 가지고 얘기하고 2026 그러면 년까지 2,936명을 가지고 해서 결국은 40명으로 직원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요. 2026년까지 의림지를 개발에 필요한 효과와 개발 후 운영 시 고용 효과를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아니 고용 그래서 효과에 제가 대한 공부를 그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 제가 저 전체 아니 세상에 2,800명 아니 저 정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고용 유발 효과가 3,697명이라 그랬는데 제가 통상 이제 그 산업연관 지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 문화 분야에서는 76%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할 직원 수는 2,936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40명이 또 뭐 고용 인원이라고도 그러고 2,936명이 그렇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고용 인원이 팩트는 저기 그 초록페이를 드립할 때도 완성되면 한 네네. 35에서 40명이 거기를 운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저 예. 거기에 지금 이거 제가 얼마나 2,900, 많은 2,900 몇 명을 내간 것도 아니고 우리 연구 용역 그거 조용하게 좀 저 질서 있게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그 단지들이 있고 거기 보면 컨텐츠가 많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표 끌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전 요원도 있고 뭐 또 치치포포 열차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많을 텐데 그 도시공사 40명이라고 하면은 제천에 그 다른 시설까지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도시관리공단은 총 120명 들어가고요. 그중에 그런데 그중에 40명을 이제 초록길 그러면 뒤로 그분들이 낸다 저기서 관련된 표도 사람. 팔고 뭐 맞습니다. 거기 다 저기 저 들어간 거기에 그 직접 이 농사 거기 무슨 그 단지 관리도 직접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이고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500명 이상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3,697명의 그 고용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직접 고용 수는 아까 2,936명이라 그랬는데 네. 고용원 수는 하루에 2,72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직접 고용원 수 한 명당 손님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연인원가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이 2,800명인 거는 하루 인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고용하는 인원은 총 그 인원수를 합친 수를 말씀하시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차 차 부품 만들 때 여러 명이 들어가는 거랑 완성이 됐을 때 한 명이 운전하는 됐습니다. 거랑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직접 생산 유발 효과를 2,292억 원인데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관광객 1인당 이렇게 벌려면은 23만 원을 써야 되는 금액입니다. 용인 에버랜드 오시는 내방객이 1인당 7만 원밖에 쓰지 않는데 우리 자연치유특구에는 뭐가 있길래 23만 원씩 쓰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계산을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보고받은 그 데이터에는 하루에 한 사람당 5만 원 정도의 돈을 쓰는 걸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5만 원을 가지고 그 근거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그런데 생산 유발 효과 3,697억 원 이거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근거 자료를 네네. 제가 충분히 아니 그걸 설명하시라니까요.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제가. 에이 그런데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자동차 하나 완성되기까지 아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거는 인원이 그게 50명이 될지 60명이 될지 안정됐을 모르죠. 때에 다만 완성이 되면 한 명이 운전한다는 그러면 거. 10년을 가지고 하고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무역진흥공사 그 얘기도 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지방공기업법 2조 2항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 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조 2항은 안 보고 2조 1항만 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지방자치법 15조를 말씀드렸잖아요. 토론 규칙상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여하튼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두 분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선거 이후에 결과를 떠나서도 두 분이 고향 제천을 위한 열정이 그대로 이어지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고 자질을 검증해보는 주도권 토론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은 보건 분야입니다. 이제 앞선 첫 번째 공통 질문과 마찬가지로 지방 소도시들이 사실 예외 없이 경험하는 시름거리입니다. 제천 지역의 경우도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많이 겪으시는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하고요. 더욱이 우리 제천을 비롯한 충북 북부권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실 의료 불평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어떤 뾰족한 대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두 분 후보님께서는 지역민의 의료권 강화 혹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대책을 좀 마련해 놓고 계신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창기 후보님 먼저 대책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고 취임 직후 제가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천 후보가 스스로 걷어차버린 제천권 공공병원 확충에 기해 반드시 바로잡아 제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공공병원 확충은 우리 13만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충북 북부권의 염원입니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와 전국 보건의료산업조합은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역 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며 대상 지역의 제천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천시청에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수요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공공병원 확충 계획 없다, 의견이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상천 시장이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켜 버린 것입니다. 제천 시민들은 과거 대형 종합병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한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시장이 공공병원 설립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제천은 충북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안정적인 병상 수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7.8명, 8개,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문제는 의료기관 의사 수가 수도권에 비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비단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도농복합도시의 평균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의료 양극화 문제는 대부분의 도농복합도시에서 겪는 현상으로 전체적인 의료 인력 공급의 증대는 정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행인 것은 지난해 제천 명지병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심혈관 질환센터를 정부로부터 지정받고 현재 착공해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또 국가 전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부터 승인을 받으면 이제 중증 환자 또 심뇌혈관 질환자가 원주로 가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없는 그런 제천의 의료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좋은 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창기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도 지방 소도시의 정주 여건과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안전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 건강, 보건, 주거환경 그리고 경제 분야를 조사해서 분석해서 이것을 사회안전지수라는 지표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얼마 전 조사를 보면 제천의 경우 이제 경제활동, 건강보건, 특히 대기 환경 면에서 좀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고 하는 어떤 지적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그 우선 인용한 자료가 머니투데이 등 민간에서 조사한 공신력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왜 주관적인 자료냐면 여기 보면 제천 의료 만족도가 전국 8위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올썽서울인 거죠. 이게 상당히 조사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주는 또 저희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150등. 또 의정부시는 151등. 또 나머지 기초지자체 71개, 155개를 했는데 그건 아예 뭐 지표수가 작다 그래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천시가 중하위권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국 그 지역안전도는 제천시가 중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만족도가 또 낮은 소득 만족도 부분이 이제 다행히 제천이 재작년, 작년도에는 단양을 무려 44만 명 관광객이 제천으로 더 들어오는데 이 의림시 리조트와 연계해서 좀 체류 감량이 되면 좀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3사단 완공한 것처럼 투자 유치 성과가 2, 3년에 날 건데 고용 및 근로소득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민선 8개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님께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상천 시장께서는 그 사회안전지수 조사까지도 부정을 하시는군요. 하여튼간 그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고향 제천이 조사 대상 155개 자치단체 중 꼴찌 7번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대기 환경, 소득, 건강 상태, 교통 인프라 등입니다. 이러한 그 것들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회 안전 지수가 살기 좋은 지역을 나타내는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제천에서 나고 자란 제천 도박이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당선되면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조금씩 고쳐나가겠습니다. 3조 투자 유치와 5천 명 시내 체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여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문제입니다.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주요 질병 사망률, 치매 환자 수를 줄이겠습니다. 도심공원을 확충하고 시멘트 먼지 감축하겠습니다. 도심공원과 도심 주차 타워를 등 도심 주차 시설을 확충해서 시민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 노동환경 분야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관내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후보님들 각자 자질 검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각각 12분씩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앞선 공약 검증 주도권 토론과 똑같고요. 순서상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님부터 12분 쓰시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 제7회 지선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 선택 시 인물, 능력, 도덕성이란 후보자의 자질을 높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조사 결과처럼 능력과 도덕성이 겸비된 사람만이 고위공직자로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일들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이런 국민 눈높이가 미투나 이런 공직자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 그 관심이 높아지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김모 씨의 양심선언 관련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후보가 자신이 진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과장하기 때문에 진짜 이 시장이 그런지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그 2021년 10월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천시의회 이모 의원의 시정 운영에 대해 이모 의원이 시정 운영에 대해 지적하자 그 행정도 모른다는 취지의 비하성 발언을 한 적이 있죠. 혹시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도 안 나고요. 왜 그때 제가 듣기로는 네. 저 회의가 정회가 되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걸로 회의가 생각하는데. 정회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네네, 그 허위 사실 그렇습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근데 언론에도 이게 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허위 사실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시죠? 자세히 그래서 조사하시고 언론에 이게 언론 나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네네.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정회가 된 사실도 없고요. 예. 전혀 실수가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 시절 술자리에서 시의원 상대로 주치 폭력을 행사한 거, 2016년 9월 22일 저녁 장락동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시의원을 공격을 했습니까?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네. 제천이 유치했습니다. 지사님이 그때 이정 지사님이 강력 건의했고 제천이 음악영화제 하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 답변기회를 주십시오. 코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코표가 누가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던데요. 일방적으로 그게 싸운 거고요. 싸운 거예요? 예, 이제 그 본회의에 이제 그 상임위에서 부결이 돼서요. 아이고, 창작 클러스터. 잘 알았습니다. 해당 답변기를 사건에 주셔야지. 대해 경찰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형을 받았나요? 아니 그런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기소 유예를 결국은 받았나요? 어떻게 선고 유예를 받았나요? 하여튼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다가 보냈다는데 저는 주목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묻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주치 폭력을 했는데 주치 폭력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둘이 싸웠다니까요. 근데 둘이 싸운 겁니다. 둘이 싸워서 창작 클러스터를 7대 6으로 우리가 졌는데 그래서 진천으로 갔잖아요. 진천은 올해 그래 그것이 알았습니다. 완공됩니다. 그 226억을 우리가 하여튼간 진천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왜 찬성을 해놓고 그랬던 제가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천 시장의 후보의 애로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시민들 앞에 시민들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건 다음은 이상천 후보 재산 형성 과정. 그러니까 2018년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 5,600, 약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1억 9,1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그동안에 보면은 약 한 1년에 6천만 원씩 부른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000만 원 늘리기도 힘들고 저도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지만 4년간 2억 5천을 재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셨는지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네네네.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뀝니다. 2018년 7월 2일자로. 그래서 공직자 율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공시지가 평가액이나 현시가, 실거래 가격 둘 중에 하나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아파트를 장작동 제 토지가 하나 있는데 1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네네네. 근데 2018년도에는 1억 9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또 제가 신한 아파트 살고 있는데 1억 6,300으로 공시지가가 돼 있었다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예민한 재산이 문제를. 이제 많이 올라서 그게 1억 9,100만 원이 됐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렇죠. 저 소명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나 코레일 충북 다음에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코레일 충북본부 이전 관련해서 코레일 충북본부 대전 이전은 아직도 우리 시민의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적용된 논리는 지역 균형 발전 아닙니까? 그래서 전남 광주 철도본부는 순천으로 이전하고 경북 대구본부는 영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충남북 통합 코레일 본부는 당연히 제천으로 옮겨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대전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전적으로 저희들도 못 가게 그걸 막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네. 제가 사장도 만나고 결국 그거 그런데 가면서 받아낸 게 철도 기지창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거기 안 큰 걸 되긴 옮겨주고 그 작은 걸 죄송합니다. 받아놓고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죄송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후보가 2020년 9월 3일 날 보도 자료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며 그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이한 태도냐는 얘기입니다. 왜 싸우기도 전에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안이한 태도가 아니라요. 거기 근무 직원은 한 20명 남짓합니다. 20명이 옮겨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철도공사 가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그 결과물이 그게 아니고 500명이 들어오는 기지창을 요거 내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 격앙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닷새 후인가 9월 8일인가죠.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또 다시 입장을 바꿔가지고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죠. 그럼 요건 그만 제가 하겠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TV 토론에서 생물자원관 유치 문제는 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후보는 중앙행정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생물자원관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현행법상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국립호남. 그러니까 제가 두 개가 지금 돼 있잖아요. 이 후보가 예. 중앙행정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어려운 것은 법 개정이 아닙니다. 자원관을 제천 유치, 자원관 제천 유치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사전 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법 개정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을 하게 되면 국회는 대부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건 더 이상 지금 국립 DMZ 평화생물자원관이 지금 법 개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중앙행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을 지금 DMZ 생물자원관이 DMZ에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법 개정이 안 돼서. 그거는 또 환경과 관련하고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낙동강 우리가 낙동강이 있고 호남 후보자님. 예. 제가 제 시간이 지금 복잡하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내가 이건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천 비행장 군사 목적 폐지 건 있잖아요. 네네네. 이 건이 작년 8월경에 군사 목적 폐기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 벌써 밝혔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민간인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결성이 돼서 이 문제가 결국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 후보께서 거기에 기여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기여한 게 1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거는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러나 비행장 이전하는 데는 제가 기여를 한
최소한 50% 이상은 했다고 50% 생각합니다. 정도 하셨군요. 네. 아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이제 이 지난 4월 그 기자회견 네. 하고 그랬는데 보시니까 그 자신의 성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행장 그 인수를 우리가 양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500억 원을 지불하면서 양수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 시민이 원하는 방법, 시민의 동의 550억 정도 한다고요. 550억 정도요? 근데 시민적 동의가 되면 550억, 아이고, 5만 그래도 4천 명 살 수 있는 이건 거죠.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가장 우리가 최후의 카드를 먼저 그렇게 보이면은 안 되죠. 아, 예. 서투른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우리 김창규 후보님 시간 다 쓰셨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께도 12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규 후보님께서 저보다 고등학교 4년 선배님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이라는 인재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점잖으시고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보면 아제르바이잔 교민 수가 180명이라고 해요. 깜짝 네, 놀랐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네. 2019년 우리나라가 ODA 아시죠? 무상원조를 네. 무려 6,323만 불을 해요. 885억 원을 무상원조를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격이 좀 떨어지는, 지금 격이 떨어지는 편은 뭐하지만 좀 격이 다른 나라의 대사를 하셨는데 혹시 그 직원 수가 몇 명이셨나요? 거기 고용원까지 다 하면은 한 3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문제는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 주도니까요. 격이라 30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도록 아제르바이잔이랑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국격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천시의 공무원 수가 1,200명입니다. 예산은 현재 1회 추경 결과 1조 1,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30명 대사로 직원을 거느리는 것과 1,200명 직원과 1조 1,300억 원을 만지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묻습니다. 일을 하는 거하고 네, 제가 묻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세요. 그 대사관에서 하는 일하고는 그 상당히 질적으로 달라요. 사회자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후보님들 이제 30초 답변 시간 확보해 드릴 거고요. 이상천 주세요. 후보님 주도권 시간이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후보님은 외교 공간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공간 운영도 우리 지자체 운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경제, 문화, 또 영사라는 게 이제 우리 민원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총무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행정으로서 우리 국내 업무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안 하시고 폄훼를 하는 그런 일은 다시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대사님을 한 번도 폄훼한 적도 없고요. 비난한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외교와 지방자치 차이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 교민을 돌보고 외교를 대리하는 일을 합니다. 지방행정은 국가를 대리해서 지역 주민의 삶을 돌보고 총체적으로 지역을 경영하는 자치 사무를 위임받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몸만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들이박을 몸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고 복합행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창규 의원님 보면 내가 대사할 때 또는 외교할 때 이렇게 그 외교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외교랑 지방행정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기 다른 임무와 역할이 있다는 거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역할을 저는 존중합니다. 외교가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제천을 폄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MBC 인터뷰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모산동에 산부인과가 있으니 많으니 거기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금방 그 얘기하신 제가 그 외교를 강조하면서 그 무슨 지방행정 이런 거를 폄훼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일방적인 저에 대한 그 네거티브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토론이 주제니까요. 아니죠. 그걸 저 언급을 해놨으면은 저의 그 미치는 영향 아닙니까? 후보님께서 외국 대사한 경력을 가지고 3조 원을 유치하겠다. 또 아까 이게 대학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대사할 때 저번에도 농정 토론할 때도 내가 대사할 때 키르기스탄에 뭐 할 때 그런 대사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글쎄요. 그런 얘기를 왜 못해요? 아니 글쎄 그런 걸 그러니까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고. 지방행정이라는 것과 외교 업무랑 차이점을 제가 물어보는 걸 왜 그걸 화를 내십니까? 왜 화를 내가 왜 내요? 그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부인과 모산동에 산부인과 있으니 저 거기다 짓겠다고 하신 거는 왜 어떻게 해서? 저는 그때 얘기한 게 그 어디가 가장 그래도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렇게 물어서 그쪽에 이제 그 산부인과들이 좀 있고. 어디에? 모산동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있는지 알았어요? 아니 거기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쪽에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토지라거나 그 용지 말입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농정 토론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셨는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명시된 법의 규정에서 정한 선거 유의물 아니면 배부 첨부 살포 상령 또는 제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모르셨나요? 그 300장 이렇게 다 거기 오른 사람 다 들고 저도 한 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예. 그때 이제 저는 거기 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저희 친구입니다. 친구가 뭘 들고 그걸 적절하게 배포를 했다래요. 그래서 저는 그 주최 측을 통해서 그렇게 제대로 배포한 줄 알았어요. 후보님. 네네. 입법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글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거기에 다 그 유튜브로 다 방영을 했고요. 거기 보면 토론회 중에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후보님께서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분명히 나눠준 거는 없잖아요. 거기 그런데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저의 유인물이죠. 저의 유인물을 누구한테 나눠줬나요? 글쎄, 제가 유인물을 우리 친구가 제가 들어가는데 나눠줬다고 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꾸 저희 선배님 적법하게 후보님 예. 좀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정을 하시고 저도 자꾸 거짓말을 시키시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시민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죠. 저는 그게 불법이라는 건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소리를 왜 했습니까? 저의 그거죠. 저의 유인물을 내가 왜 나눠줬어요 거기에서?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게 만약 그러면은 선거법이나 이런 걸로 제가 제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그걸 나눠주지 않았는데 왜 농정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시장에
그 판단이죠. 아니 농정 토론회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래요. 농정 혹시 나는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이래 좀 해서 좀 저기 뭐가 잘못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을 좀 해보세요. 뭐가 잘못돼요? 아니 그 토론회 홍보 토론회 준비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할 말을 좀 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뭐죠? 그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네. 너무 그때 그 저의 그 토론 내용 네네. 이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 제가 너무 그 심하게 자체가 그저 내가 네거티브한 너무- 얘기예요. 아, 좋습니다. 제가 제천시장 하면서 지금 후보로서 우리 김장국 후보님한테 단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십니다. 한 번도 정책으로 내가 비판을 했지만 네거티브 한 적은 없고요. 저를 조폭시장 또 법원의 판결까지 다 난. 근데 먼저 번에 그 마지막 말 할 때 그 거짓말을 일삼고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한다고 한 거는 그건 무슨 근거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천 시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박구 골프장, 무역진흥공사, 3조 원 투자 유치.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니 3조 원 그런데 투자 아니 자기가 그 잘못돼놓고는 저를 가지고 공단 하나 그러니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뭐가요? 산업단지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절차 받는데. 그 이 시장은 뭐 4년 만에 한다면서요. 그런데 아니 그 전에 10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이 시장께서는 3년 만에 한 달 해가지고 4년 만에 한 달에서 제가 착공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착공해서 준공하고 기업 취지 다 했잖아요. 그것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 말고 그럼- 시작 단계부터 그 어떻게 그 저 4년 만에 합니까 그걸? 그런데 지금 후보님은 4년 만에 3조를 유치한다 그러시니 아이 그게 왜 저기 저 산단에만 유치하나요?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자꾸 그렇게 유치하나요?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그러면 자꾸 얘기를 하세요. 바이오테크노 단지에 유치하나요? 어디 유치하나요? 3조를? 아니 그거는 저 결국은 왜 꼭 그런 그 단지에만 그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럼 어디 봅니까? 우리 집 마당에다 유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에이, 그렇게 유치를? 저 우리 논의를 너무 격을 예, 낮추지 죄송합니다. 맙시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 왜 제천에 그 어떻게 외국 투자가 들어올 만한 그 용지가 없겠어요? 혹시 충청북도에 외국인 투자 공단이 몇 개 있는 거 아시나요? 그죠? 투자 유치 먼저 번에 몇 개 그 있나요?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글쎄 저는 뭐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4개가 있습니다. 네네. 예, 청주, 음성, 진천에 있고요. 네. 그 저기 작년도에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한 것은 한 근데 자꾸 저 5천 한 500억 이 되더라고요. 후보의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저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가 대사적 얘기만 한다 그러실 텐데 예, 알겠습니다. 달라요. 그 지방행정은 외교와 다릅니다. 전문 분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복지, 농정, 교육, 보육, 출산, 관광, 도시인프라, 교통, 건축까지 잘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후보님의 열띤 토론으로 벌써 저희들이 토론을 시작한 지 70분, 71분, 1시간 10분이 훌쩍 넘고 있는데요. 사실 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제시해준 예비 질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뭐 답변하고 집중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1분씩만 두 분 후보께서 동의하시면 이 상호 주도권 토론에서 하시지 못한 말씀을 드렸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들? 저는 뭐 네, 찬성합니다. 우리 예, 김창기 후보님.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권 토론을 이상천 후보께서 하셨으니까 우리 김창기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하시지 못한 말씀 1분씩 딱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그 이상천 후보를 저도 그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천 후보가 과연 그 일을 이제 잘했다고 자기는 표현을 하는데 일 저 많이 한 거하고 잘한 거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상천 후보는 어림짓들 그 자연 치유단지 이거에서 보듯이 하나 그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1,60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면서 무슨 그 예상 관광객 수가 어떻게 되는지
고용 유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생산 유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소득 유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픽스된 그 확정된 그런 검토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어떻게 1,600억이란 거대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준 후보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초록길 드림팜랜드 사업 하시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길 드림팜랜드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림지 리조트와 의림지와 초록길 드림팜랜드 중간에 제천 시내와 연계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천이 미래가 있는 체리용 관광 도시를 만들어 내므로써 제천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초록길 드림팜랜드 잘 만드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창규 후보님께서 기자회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초록길 드림팜랜드 들어가는 1,600억을 시비를 20%만 쓰고 하겠다. 그 토지 보상은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800억입니다. 그러니까 50%는 무조건 시비가 들어갑니다. 또 중부매일 신문에 보면 전체 사업비를 시비로 한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도비 223억, 국비 97억, 총 559억 예산을 확보했고 시비로 땅만 지금 열심히 토지 수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두 분의 끝 인사를 듣고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끝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준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제천의 도약을 위해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4년간 닦아놓은 기반 위에 더욱 속도감 있게 제천을 발전시켜 제천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을 폄훼하고 상대를 헐뜯고 오직 정당의 지지율에만 기대어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이 지역을 잘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얼굴 익히고 특장점 파악하면 4년 다 지나갑니다. 저 지난 4년간 잘 달려온 말이 있습니다. 저 이상천을 다시 한번 채찍질을 가해 주십시오. 버려놓은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고 반드시 제천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96.4%의 공약을 지키려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반듯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님의 끝인사 듣겠습니다. 이상천 후보는 저에 대해서 아무런 그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 그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그 태반은 저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그런 그 비판 아닙니까? 그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진실하고 건실하고 그리고 약속은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아까도 이제 그 얘기하시는 게 드림팜랜드를 하는 게 그 무슨 체류형 관광 그거의 완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거 잘못하면은 돈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버리는 사업을 하면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생산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두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저희 CJB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학자 토크빌은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충북도민과 제천 시민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능력과 품격 있는 지방 정부가 탄생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천시장 선거 무소속 4번 김달성 후보의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CJB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공감하고 동행합니다. 두 분 후보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